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채웅이라고 합니다. 어, 열 응력, 열 변형에 관한 강좌에 이어서 특히 열 변형의 해석 방법으로 이용이 되기 시작한 것이 이 고유 변형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용접 변형의 해석을 위해서 이런 그 방법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이 고유 변형률법에 대한 그, 어, 그 해석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본 강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그 첫 번째로 용접 변형 해석에 이것이 적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용접 변형의 분류 그리고 용접 변형 해석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 변형을 해석하기 위해서 용접 변형이 어떤 변형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용접 변형에는 면 내 변형과 면 외 변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면 내라고 하는 것은 평면 내에서의 어떤 변형을 일으키는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면내 변형, 면외 변형을 따로따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변형 성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내 변형은 평면 내에서의 변형의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횡수축, 이제 용접 이 부분이 용접부가 된다 그러면은 이 폭방향으로의 그 수축 변형을 횡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길이 방향으로의 수축, 주로 이제 이 용접선에 의한 그 수축 변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이 길이 방향 수축 또는 종수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각도 성분을 변형을 일으킨다 해서 회전 변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 면내 변형의 그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면외 변형 수준은 이런 평면으로부터의 벗어나는 변형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그 평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다가 용접선의 횡단면에서 볼 때 이렇게 일어나는 변형을 우리가 각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접선의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변형을 각변형.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먼저 설명드리겠는데, 용접선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변형을 우리가 이것을 굽힘 변형 또는 종방향 굽힘 변형 이렇게 표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렇게 좌골형 형식의 일어나는 변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굽힘 변형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굽힘 변형 형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좌골형 변형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냅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변형의 성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면 내 변형이고 면 외 변형이고 간에 이런 변형을 예측하는 방법 또 해석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실험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주어진 용접 조건, 용접 선의 재원, 그러니까 용접 길이, 용접 비드 폭 이런 조건에 따라서 각 변형 성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분석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접 변수 내지는 용접선의 형태가 변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해석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실험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실험을 다 수행해야 된다라는 제한점이 있게 됩니다. 그 경우에 많은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 또 변수의 그 변화를 아주 다양하게 주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이제 이 실험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열탄소성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해석 그 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대표적인 그 용접 변형을 예측하는 그 패키지 중에 이 MARC라는 마크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NCS 이런 그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정밀하게 그 메쉬를 나누고 거기에 각종 조건을 투여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때의 과정이 열탄소성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 팽창에 의한 그러니까 열응력, 열 변형의 발생이 결국은 이 온도 분포의 그 불균일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류동 해석에 따르는 그런 열변형, 열응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탄성 영역을 넘어서 탄성 부분을 포함해서 소속 영역까지의 그 해석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TEP 즉 Thermoelastic Plastic Analysis다 해서 열탄소성 해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열탄소성 해석 방법이 가장 정밀하게 그나마 해석할 수 있다. 즉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단점은 이 과정을 수행하는데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조물이 그 복잡하고 대형일수록 이 계산 시간은 무지하게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은 해석 결과는 그나마 가장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열탄소성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스트레인에 포함되는 그 성분들을 보게 되면은 총 스트레인은 이게 탄성 스트레인, 탄성 변형률이 되겠죠. 그다음에 열 변형률, 서머 스트레인, 그다음에 소성 스트레인 또는 상변태에 의한 스트레인, 그다음에 크립에 의한 스트레인까지도 모두 고려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산 시간이 많은 것이 큰 단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해서 나온 방법이 고유 변형률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 변형률 해석은 실제로 그 해석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탄성 해석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산 시간을 대폭적으로 적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장점을 위해서 생겨난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유 변형률을 이용한 해석에서 그 고유 변형률이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 이 잔류 응력 및 변형을 일으키는 고유한 성분이다. 이렇게 그 고유한 성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변형률이고 여기서 이제 단적으로 메인이 되는 것은 플라스틱 스트레인 성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유 변형률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때 총 변형률에서 일라스틱 스트레인을 제외한 성분들을 우리가 고유 변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서머 스트레인, 플라스틱 스트레인, 그다음에 또는 상변태에 의한 상 스트레인 또는
크립 스트레인 이런 것의 합을 우리가 고유 변형률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부분 그 상변태가 일어나지 않거나 고온에서 짧은 기간 머무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변태 스트레인이나 그 크립 스트레인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단순화돼서 서머 스트레인과 플라스틱 스트레인의 형태로서 우리가 이그 고유 변형률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해석에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가하중법, 이 고유 변형률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작용하는, 예를 들어서 용접부의 그 시편에 작용하는 힘 또는 모멘트 값으로 환산을 해서 고유 변형률을 힘과 모멘트로 환산을 해서 이 값을 이 해석 도메인에 적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고유 변형률을 등가 하중으로 환산해서 이것을 탄성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방법이 조금 등가 하중으로 변화시키는 데 대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단순한 방법이 등가 열변형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 변형률을 가상의 그 열팽창 계수와 가상의 온도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 변형률이 서머 스트레인인데, 이 서머 스트레인으로다가 환산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해석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탄성 해석을 하게 되면은 보다 용이하게 열 변형을 또는 용접 변형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용접 변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들을 나열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실제로 아주 좀 비교적 단순한 용접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맞대기 그 용접선에 대해서 적용한 결과 성능의 차이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탄소성 해석하는 경우, 그 등가 하중법으로 하는 경우, 또는 등가 열변형률법으로 해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풋 파라미터는 이때 이제 히트 플럭스 온도 분포를 다 계산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온도 분포를 입력으로 넣어서 계산하고, 이 경우는 등가 하중, 즉 힘과 모멘트 값을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넣어 주어서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이 SDB 방법에 있어서는 등가 열변형률법에 대해서는 서머 스트레인 값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머 스트레인 값으로다가 입력을 시켜주는데, 이 서머 스트레인 값은 가상의 열팽창 계수와 가상의 온도로서 주어지게 되면은 이 서머 스트레인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타임은 3D 솔리드 모델이 되겠고, 또한 이 2D 이 탄성 해석에 있어서는 2D 이런 쉘 타입으로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런 엘리먼트를 만드는 데 대해서도 이미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초 이상의 시간이 들고, 이건 수백 초면은 쉽게 엘리먼트를 만들 수 있죠. 이제 심플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 모드는 이거는 열탄소성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각각 탄성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실제로 CPU 타임에 해당되는 거죠. 계산 시간, 동일한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게 약 10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 등가 하중과 등가 변형률을 입력으로 넣은 이후 계산 시간은 약 30초면 끝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결과로서 이 열탄소성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응력 분포, 변형률 분포, 변형량 다 계산이 가능하죠. 반면에 이 고유 변형률법 중에서 등가하중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응력 분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인 분포도 안 나오고요. 이 열 변형량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등가 열 변형률법으로 하게 되면은 응력 분포는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응력 분포 구할 수가 되고 그 변형량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고유 변형률법인데 이 중에서의 또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 등가 하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여기에는 좀 더 들어갑니다. 이 반면에 이쪽에서는 등가 하중으로 환산해야 되는 모델링 해야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적용이 용이하다 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접 변형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상호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변형률의 장점을 요약해 본다 그러면은 계산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은 용접선이 많을수록 이 효과는 점점 더 크게 확대가 되죠. 그래서 용접선이 많은 경우에 매우 효율적으로 변형을 예측할 수 있다. 효율적이 더 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분야는 주로 이것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즉 조선 블록 용접에서는 이런 보강대로다가 많은 이 넓은 판의 블록들이 이런 리브들이 상당히 많이 용접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용접이 되어서 이 구조물의 강성을 키우도록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일이 열탄소성 해석법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 모델링하는 것으로부터 또한 최종적으로 열탄소성 해석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블록 구조물의 변형 예측에 이 고유 변형률법이 적용이 사실상 초기에 이런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요즘 근래에 관심에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이 메탈 3D 프린팅에 있어서 이 메탈 3D 프린팅도 역시 금속을 용융시켜서 부착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이제 뭐 어떤 DED 방법이든 PBF 방식이든 파우더 베이스의 퓨전 테크놀로지건 간에 이 레이저 또는 일렉트론 빔으로 녹여서 필요한 부분만 녹여서 구성해 나가는 적층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련의 작은 용접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매우 가늘게, 그래서 이 높이가 약 40미크론 정도 되니까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또는 엄청 긴 용접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TEP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고유 변형률법의 적용이 변형 해석이나 특히 변형과 아울러서 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런 방법이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앞서 얘기했던 이 고유 변형률법 중에서 이 등가 하중법 또 등가 열 변형률법을 각각을 나누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